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강의실이 바뀌어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 문제 풀 때 음영이 잘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두 문제 정도는. 그거는 이제 하면서 확인해 보고. 자, 지난 시간에 네 문제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문제 풀고 유전 파트 문제 풀게요. 시간 나는 데까지. 자, 그래서 4번부터 이제 풀 거고요. 그다음 유전학 파트는 16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풀어볼게요. 여기는 어떤 체세포를 배양하면서 했던 거. 가는 체세포. 그럼 얘는 이제 감수 분열 안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요. 정소에서 그러면 정소에는 분명히 어떤 애가 있을 수도 있냐. 감수 분열할 수 있는 생식세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감수 분열을 하고 있는 애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정소니까. 그리고 형광 유세포 분석기, 예, 세포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스를 썼다 이 소리죠. 그래서 세포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세포당 DNA 양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세포 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일 거니까 저는 지금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행량. 그래서 핵 속에 있는 행량을 측정할 건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각각의 여기 시기들이 있을 건데 얘가 뭐가 된다? 지원기. 얘는 S기. 그럼 여기는 G2기와 모두 포함을 시켜야 된다? M기. 분열기도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지원기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두 배가 있고 여기 두 배, 얘가 한 배. 따라서 여기는 이 두 배, 네 배인데 이건 상대값이죠. 저는 이제 1, 2로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여기는 한 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 G1. 여기가 뭐가 된다? S. 여기가 뭐가 된다? G2와 M기가 되겠죠. 쟤는 이제 곱하기 2를 한 거고 저는 이제 곱하기 2를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까지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면 자 여기를 저는 2를 할게요. 여기를 1, 여기를 4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된다? G1. 여기는 뭐가 된다? S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된다? G2와 M1.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된다? 감수 2분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핵상도 한번 볼게요. 핵상. 여기서는 핵상은 모두 다 뭐예요? 다 EN이죠. 그렇죠? 어느 식이든 간에 EN. 됐죠? 핵상은. 그런데 여기는 얘가 EN, 얘도 EN, 얘는요. EN.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 N. 여기가 N. 되겠죠? 핵상은. 그러면 자 얘를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세포당 DNA 양이 제일 적은 거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4번에 해당 5번까지 가야 되겠네. 5번 1, 2, 3, 4, 5 그럼 여기에 해당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뭘까요? 생식세포겠지. 정자겠지. 그쵸? 여기는 정소에서부터 왔으니까. 그쵸? 정자. 그러니 얘는 이제 5번에 해당될 거고. 그쵸? 5번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에 대한 것은 1번과 어디에? 4번에 해당되겠네. 그죠? 1번과 4번.
그래서 이쪽은 3번은 1번과 4번에 해당됩니다. 그렇단 말은 이 n도 있을 수 있고 n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 다음 4배가 되는 것은 얘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G2기하고 M1. 그렇죠? 3번에 해당됩니다. 3번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1번에서 3번으로 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는 2번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2하고 4 사이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간 1은 여기인가요? G2M기네. 세포 주기 중에 강하게 해당되는 세포가 있다. 그렇죠? G2기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G1, S, G2는 관계에 해당되니까 맞는 말. 그렇죠. 니은요. 구간 2번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예요. 그렇죠? 생식세포. 그럼 핵상을 친다면 얘는 N입니다. 레이디 세포는 우리가 인체 승리를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얘는 EN이거든요. 그럼 핵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레이디 세포만 조금 더 볼게요. 이거 나중에 인체 생리에서 할 건데 생식 파트 하겠지만 자, 레이디 세포는 어디 있냐? 정소 내에 있습니다. 정소를 단면을 자르면요. 세정관이라고 하는 정자가 지나가는 관들이 있어요. 아주 가느다란 관이 있거든요. 그 세정관 바깥쪽에 조직액이 있는데 그 조직액 속에 즉 간질액 속에 간질액을 조직액이라 하죠. 또는 세포 사이에 속에 누가 있냐면 레이디 세포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인체 생리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럼 얘는 감수 분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체세포예요. 그러니까 얘는 감수 분열하는 거 아니다. 얘. 그런데 얘는 하는 역할이 나중에 어떻게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녀석이에요. 즉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정소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소를 제거하면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생식에서 할 거다. 자, 구간 3번은 1하고 4입니다. 그러면은 얘나 아니면 얘가 돼요. 근데 4분 염색체를 갖는다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 감수 1분열, 정기, 그리고 중기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여기에는 그런 애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답은 1번인데 자, 4분 염색체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가의 4분 염색 분체라고도 표현하죠. 이가의 4분 염색 분체. 이거 뭐였어요? EN이면서 4개의 염색 분체를 가지는 애. 그러니까 염색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EN이면서 상농 염색체 2개면서 염색 분체가 4개인 애. 근데 얘는 언제 형성된다고요? 감수 1분열 전기 때 접합 복합체에서 형성을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중기까지. 그렇죠? 이때 발견된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가의 4분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이제부터는 이가의 4분 염색 분체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1번이었고요. 5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요. 체세포라고 했고요. 감수 분열하는 애는 없을 거예요. 체세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G1, G2기, M기 섞어서 물질 뭐 T를 처리했는데 어떻게 했다? G1기가 많아지도록 동기화 시켰어요. 싱크로나이즈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1기 있는 이 세포를 새로운 페이지에 옮겨가지고 각각의 비율을 측정했대요. 그런데 뭐 G2, M기는 G2와 M기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이다. 뭐 분모, 분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배양 시간에 따라서 G1기, G2기, M기. 그럼 이 말은 G2기와 M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 그래서 그걸 순서 없이 나타냈다 했어요. 그럼 처음에 뭐부터 출발했다고요? G1기부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가면 뭐로 간다? S기, G2기, M기로 시간이 가면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따라서 가장 처음에 많은 A는 뭐다? 지원기. 그 다음에 지원기, G2, M, S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G2기예요? 아니면 S기요? S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 합쳐서 G2와 M기 이렇게 되겠죠. 옳은 거. 자, A의 세포에서는 자매 염색 분체가 관찰된다. 자매 염색 분체라는 것은 복제를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언제부터 만들어질 수 있어요? S기부터 형성이 되면서 언제까지 G2기 때도 발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M기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언제까지? 뭐 중기, 그렇죠? 중기까지 다 발견이 돼요. 물론 S기는 오리진부터 복제 원점부터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자매 염색 분체 아직 없는 것도 있어요. 점점 자매 염색 분체가 생기겠지. 그러나 지금 여기는 지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제를 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근데 2번요. MPF 유사분열 촉진 인자. 근데 MPF는요. 꼭 유사분열만 촉진하는 거 아닙니다. 감수분열도 MPF가 관계를 하긴 해요. 어쨌든 MPF, 엠페이지 프로모팅 페타. 자, 그 활성은 M기, 정기에 정기 때부터 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MPF 활성은. 이거는 암기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가 최고조를 칠 수 있다? 중기 때. 중기 때가 최고조를 칠 수 있다. 근데 그 녀석의 세포에서가 B의 세포는 S기죠. 그럼 당연히 S기 때는 그게 없어요. 활성이. 그러니 당연히 MPF 활성은 정기 때 높다는 이 문장은 맞는 거예요. 옳은 거 고르니까 2번. 다시. 우리 MPF는 뭐로 구성되어 있더라? 사이클린, DAB와 그 다음 뭐? CDK, 포트2, 1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CDK는 양쪽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세포 주기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활성의 변화를 하죠. CDK가 무슨 말에서 온 거예요?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즈.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 그러면 사이클린 B는 양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만들어진다고요? S기 정확하게는 후반부부터 뭐가 합성이 시작돼요. 그러나 S기 후반부부터 합성이 시작되지만 이 양이 너무 적어서 아직까지 MPF 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때? 중기에 최고조를 칩니다. 그래서 실제 MPF는 중기 때가 활성이 제일 높아요. 물론 정기부터 활성은 있어요. 또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언제부터 활성이 있다? 정기부터 활성. 중기에 최고조를 칩니다. 중기의 최고조. 후기 때 급격히 활성은 떨어진다. 그 이야기. 일종의 암기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M체크 포인트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그 부분이 M체크 포인트예요. 중기에서 후기. 맞아요? 중기에서 후기. 자, 우리 체크 포인트가 5군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전공 수준이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지원기, S기, G2기, M기가 있을 때 자, 여기도 체크 포인트가 있다. 그렇죠? 얘는 지원 체크 포인트의 말은 뺄게요. 여기는 뭐라고 했죠? 지원 S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S기에 S 체크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 G2 M 체크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M 체크 포인트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M 체크 포인트가 알고 보니까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M 체크 포인트가 있더라. 그 이야기죠. 그렇다면 M 체크 포인트는 B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C로 바꾸든지 C에서도 M기에서 있겠죠. 그렇죠? 일단 C의 세포에는 4분 염색 분체가 관찰된다. 선생님 C는 여기에서 감수분을 한다면 4분 염색 분체 관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체세포를 했거든. 체세포. 따라서 체세포는 이가의 4분 염색분체를 형성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감수분열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감수분열시만 이가의 4분 염색분체가 나오지, 체세포 분열할 때는 이가의 4분 염색분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기는 뭐뭐가 강기라고 했어요? 지원기, S기, G2기.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원기 괜찮아요. 그 다음 S기 괜찮은데 뭐를 뺐어요? G2기가 없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G2기에 세포의 수까지 해야지만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소리지. 그렇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여기도 역시 체세포입니다. 체세포. 그리고 역시 유사분열 촉진인자 MPF. 근데 감수분열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이클린 B, 아까 사이클린 B가 CDK1과 더불어서 MPF의 구성 성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거네. 사이클린 B의 농도가 이게 캠벨체기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합성이 시작되죠. 그러면 2번이 뭐란 소리예요? S기.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앞쪽은 지원기고 얘는 G2기고 얘는 M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은 핵 한 개당 1번의 DNA 양을 우리가 한 배라고 한다면 복제 전에 3번이 이미 복제가 끝났다. 그렇죠? 그럼 2라고 할 수 있겠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3번은 G2기예요. 두 개의 중심체를 가진 세포가 관찰되는. 맞아요, 틀려? 맞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나의 어떤 세포의 중심체가 어떻게 두 개가 있는 녀석이 관찰된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중심체가 관찰돼요. 언제는 G2기 때. 그러면 지원기 때는 어떻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겠지. 그렇죠? 하나만 있습니다. 중심체가 몇 개? 한 개. 한 개의 중심체가 관찰이 돼요. 두 개가 관찰될 수는 없다고. 그러면 결국 지원기하고 G2기로 가는 사이에서 무슨 일이? 중심체가 주로 복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원기에서 S기로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중심체가 복제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세포가 관찰된다. 맞죠? G2기니까. 자, 3번도 역시 G2기입니다. 미세소관과 방추사 부착점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즉 키넥트 코어와, 그럼 키넥트 코어하고 저기 키넥트 코어가 결합하는, 키넥트가 결합한 미세소관을 뭐라 부를 수도 있어요? KMT라 부를 수 있겠죠. 키넥트 코어 마이크 튜브. 그럼 저 말이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키넥트 코어가 있을 건데 KMT가 이렇게 붙는 거, 요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잘 붙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자, 방추사 부착점이랑 키넥트 코어는 DNA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단백질인데 어디에 붙어요? 센트로미에 결합하는 단백질. 그런데 그 키넥트 코어에 결합하는 미세소관이 있다. 그거를 KMT라 부른다. 그러면 그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지점이 있다. 언제 이런 걸 해요? 중기 때. 그렇죠? 그러면은 3번이 아니다. 그렇죠? 4번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될 수 없고요. 4번이 돼요. 왜냐면 중기 때. 즉 M 체크 포인트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M 체크 포인트에서 KMT가 제대로 붙었는지 이런 걸 확인한다. 또 중기판에 또는 적도판에 염색체가 배치한지 이런 걸 본다.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후기 때 비분리 현상이 일어날 거니까 되게 중요한 시기였다. 그 다음 4번은 코에신이 뭐예요? 자매 염색 분체를 연결하는 단백질. 그렇죠? 근데 여기도 코에신이 있겠다. 그렇죠? 하얀색으로 할까요? 자매 염색 분체를 연결하는 단백질. 원래는 링처럼 해야 되지만 뭐 저렇게도 그리는 교재가 많으니까 얘가 뭐다? 코에신. 자매 염색 분체를 연결하는 단백질.
그러면은 코에신 단백질은요, 언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S기부터 등장하지.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상동 부분이 있네? 서로 연결. 그러니까 G2기 때도 코에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전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중기도 있고, 중기 때도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후기쯤에 가면 코에신은 분해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코에신의 분해 절단이 일어난 세포가 그 언제예요? 후기. 그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4번 M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맞다고. 그렇죠? 후기니까. 코에신의 분해. 질문 드려볼까요? 후기에 코에신의 분해에 관계되는 관여 효소는 누구예요? 세포라제. 그렇죠? 세퍼레이트. 세포라제. 근데 이 세포라제를 누구 때문에 활성을 받는다고 했어요? APC. APC. 정확하게는 APC가 시큐린이라는 세포라제 억제제를 분해를 유도해서 유부키틴화 시켜서 세포라제가 중계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활성을 받고 그래서 코에신이 분해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MPF는 이거 암기사항이죠. 사이클 B하고 CDK1 복합체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이 3번인가요? 네, 3번. 옳지 않은 거 3번. 자, 이제 7번. 또 역시 체세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세포. 방사선 동연소로 표시된 타이미딘. 요즘은 티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꾸 영어식 발음으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어쨌든 타이미딘, 티민은 DNA 합성할 때 꼭 필요한 기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를 썼다는 소리는 뭐예요? 새로 합성되는 DNA 양을 측정해 보겠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녀석은 방사선 표시된 녀석을 넣겠다. 보통은 이 방사선 표시된 거 많이 쓰는 게 뭐였냐면 H3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자, 세포 주기 단계가 동일하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세포를 융합해서 하나의 세포질을 공유하는 두 개의 핵에서 하나의 세포질을 공유하는 이 핵체, 그러니까 두 개의 핵이 있는데 서로 다른 녀석인데, 그러니까 헤테로, 캐리옷이 핵이란 말이죠. 서로 다른 핵을 갖고 있는 하나의 세포를 만든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포질 성분을 공유하겠다. 그랬을 때 실험 1번은 지원계 S기 세포를 이용해서 지원 S 이 핵체를 만든 후에 각각 방사선 동요 소유된 베이지에다 일정 시간 배양했대요. 자, 그림 하나 쉽게 볼게요. 실험 1번. 결국 무슨 말이냐? 얘네들을 융합을 했는데 한쪽은 지원기, 한쪽은 지원기 이렇게 됐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원기, S기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서로 이제 세포질 성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각각의 방사선 동요소 표시된 티민을 베이지에 넣고 배양했어요. 뭐를 넣고? 방사선 표시된, 그냥 티민 할게요. 저는 이게 좀 편해서. 그러면 당연히 지원기 때는 표지가 안 되겠지만 이제 S기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표지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저 녀석이 방사선 표시된 녀석이 DNA가 발견된다는 것은 S기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에서 지원기 핵 중에서 DNA가 그럼 뭐를 보려고 했다? 지원기, 그럼 얘를 보겠다는 거네. S기가 아니라 지원기 핵 중에서 DNA가 동위원소로 표시된 핵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부터 볼 거냐? 얘는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볼게요. 그냥 지원기. 그럼 얘는 8시간이 됐을 때서야 뭐가 S기로 넘어갔다. 이 소리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 8시간 후, 8시간 후 무슨 일이 DNA가 복제가 시작됐어요. 라는 소리예요. 맞죠? 아마도 이 세포는 지원계에서 S기로 넘어갈 때 한 8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요. 만약 S기가 없었다면, 여긴 S기가 없었다면 얘도 똑같이 8시간 후에 DNA 복제가 시작됐겠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돼버렸네? 바로 돼버렸네? S기를 본 거 아니에요. 지원기를 봤다고 했어요.
원래는 만약 이 핵체에서 S기의 핵이 영향이 없으면, 제가 말한 영향이 없다는 소리는 지온기에 영향 안 주면, 그러면은 언제부터 8시간 후에 무슨 일이 DNA가 복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융합하자마자 바로 복제를 했어. 그렇죠? 융합 후 바로 뭐가 됐다? DNA 복제를 시작했어요. 이 소리야. 쌤, 이거 혹시 S기 핵을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출제자는 어떻게? 지원기 핵 중에서 그렇지? S기를 본 거 아니라고. 지원기 핵 중에서.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S기에 있었던 어떤 세포의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가서 어떻게 S기로 가는데 촉진했구나. 따라서 어떤 녀석을, 지원기를 S기로 촉진했던 물질이 어디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 네모가 될 건데, 이 네모는 어디 있어? S기 세포지 성분이 지원기를 S기로 유도하는데 관여했어요. 이 소리예요. 여러분은 S기 이 세포의 성분 아시죠? 뭐예요? 누굴까? 사이클린 D에 비해서 사이클린 복제에 관계되는 애가 누구죠? E. 그 다음에 사이클린 누구? A. 만약 CDK로 친다면 누구? 2. CDK2. 이런 애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원 S와 S 체크 포인트를 넘기게끔 했던, 그러니까 S기로 가게끔 했던 그 녀석들이잖아. 그렇죠? 일단 여기에서 해석했습니다. 자, 실험 2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실험 2번 같은 경우는 G2기 S기 세포를 이용해서 G2, G2, SG2, SS 이 액체를 만든 후, 이제는 그림은 안 그릴게요. 일단은 이런 거는 컨트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S기 서로 간에 영향 안 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뭐죠? 얘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할 거야. 서로 융합했을 때 서로의 성분이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런데 뭐를 처리했어요? 코리친 처리했네. 코리친. 자, 코리친도 암기사항이었습니다. 이거 천연 물질 아니죠? 화학적으로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죠? 미세소간, 그치, 중합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방추사액 중합하는 걸 막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디서 멈출 수 있어요? 중기 때도 멈출 수 있고 전기 때나 전주기 때 다 멈출 수가 있습니다. 즉 M기에 멈추게끔 한다는 거예요. 전기 때도 멈출 수 있어. 전중기 때도 멈출 수 있어. 왜? 전기, 전중기는 중합을 해야 되니까. 미세소관들이. 그런데 중기 때도 멈출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코리친이다. 왜 자꾸 중기를 얻으려고 했어요? 염색체의 최대 응축식이고 핵형 분석을 하기가 가장 용이한 시기니까. 그래서 코리친 처리해서 중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코리친이 처리했으면은 어디서 멈춘다? M기에서 멈춰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어디서 M기에서 스탑을 시킬 거예요. 돌다가. 그럼 뭐 G2기 때는 멈출 수가 없다고. S기 때도 멈추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나중에 어떻게 M기 때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세포 융합 후 시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대조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조군. 그러면 S기 얘부터 볼까요? 왜냐하면 G2하고 S에서 S기가 그 이전의 단계고 그 다음에 G2기 M기로 갈 거니까. 그러면 S기 입장에서는, 자, S기 입장에서는 몇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M기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몇 시간이지? 거의 한 9시간? 8시간 해야 될까? 9시간 할게요. 9시간. 9시간 후 M기로 갑니다. 이 소리죠. 그때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소리요. 그럼 또 G2기를 해석을 해볼게요. G2기에서 몇 시간 후? 이건 4시간 해야 되겠다. 4시간. 그래서 4시간 후에는 뭐로?
M기로 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자, 당연히 S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G2기고 그리고 M기로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S기에서 M기로 갈 때 여기가 9시간, 뭐 8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G2에서 M으로 가는 것은 4시간, 시간이에요. 4시간, 4시간 이렇게 걸렸다는 소리.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5시간이라고 해야 되겠네. 이거는 서로 영향 안 미쳤을 때, 그럼 우리는 얘를 봐야 돼요. 둘이를 섞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보셔야 되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7시간이라 할까요? 7시간을 합시다. 7시간. 7을 할게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원래 S기가 있을 때는 9시간이 걸렸던 녀석이 저기 있는 G2기가 있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 소리. 7시간. 즉 무슨 말이냐? G2기에서 이게 훨씬 더 빨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 7시간이 걸렸다고. 이거는 딜레이가 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4시간 만에 끝났어야 되는데 7시간이 걸렸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S기의 어떤 세포질 성분이 G2기에서 M기로 가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즉 무슨 말이냐? G2기에서 M기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방해한 것 같아요. 너 있잖아, 하지 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S기 세포지 어떤 성분이 그러니까 좀 딜레이를 시켜놨다고요. 근데 이 스토리가 왜 이렇게 됐냐? 자,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실제는 S기 세포질 성분이 아까 뭐라고 했죠? 사이클린 E, 사이클린 A, CDK2 이런 애들은요. 당연히 복제를 촉진하는 거 맞아요. 촉진. 그러나 얘는요. 복제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M기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복제하기도 전에 M기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나 M기를 유도는 억제를 해요. 아직은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억제. 그러면 이런 거예요. S기가, 자, 요거 이제 지울게요. S기가 있는데, 그리고 G2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시간이 가면,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을 어떻게, 야, 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S기가 이제 G2기로 갔다 할게요. 다 갔어.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 멈췄던 G2기 M기로 가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막지는 않아. 그래서 G2기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인 거야. 무관. 복제 다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S기 있는 녀석이 모두 다 복제가 완료되면 그때서는 G2기를 넘어가. 그러나 S기가 아직까지 복제를 하기도 전에는 M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약간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옳은 거. 실험 1번에서 자, 이제 거꾸로 됐다. 그렇죠? S기에 있던 어떤 핵이 G1기로 가서 그 녀석이 어떻게 한다? 너희들 빨리 복제해. 복제 빨리 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G2기 세포에는 유사분열 촉진하는 인자가 있다.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인자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CDK1은 항상 있고 사이클린 B가 유사분열 촉진한 인자 MPF의 한 종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이클린 B가 G2기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유사분열을 촉진한 인자가 있냐 없냐 그걸 물어봤어요. 사이클린 B가 있어요? 존재하잖아. 무슨 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고. 그게 있니 없니 그거를 물어봤는데 G2기 후반부부터 만들어져서 S기 후반부부터 만들어서 G2기 때 막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체세포에서 이것도 뭐 역시 암기상황 사이클린 B는 DNA 복제를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 DNA 복제가 아니죠. 뭘 하는데 분열기 유도하는 데 필요한 거지. DNA 복제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때는 무관이에요. 무관이고 오히려 얘는 뭐 한다? M기 유도에 필요하다 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맞는 것은 2번 하나만 됩니다. 자, 이제 유전 파트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예비검사 이제 문제인데 유전체 각인이 나왔어요. 지노믹 인프리팅. 자, 그러면 얘는 좀 정리를 할게요. 유전체 각인, 지노믹 인프리팅. 얘는 성염색체하고 관계를 해요? 성염색체는 아니죠. 상염색체에 관계하지. 상염색체. 어떤 식으로 해요? 어떤 유전자에다가 메틸화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메틸화라는 각인을 새겨 넣는다. 보통은 메틸화를 시킵니다. 어떤 염기서열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유전자마다 좀 다르거든요. 메틸화 하게 되면 보통은 발현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억제를 하는 거 맞는데 어떤 경우는 발현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지노믹 인프리팅. 그러니까 어떤 염기서열에다가 각인을 시켜놨다. 그래서 그 특정 유전자가 발현을 많이 하거나 발현을 못하게끔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전체 각인의 유전자가 IGF2입니다. 그거를 이제 피트 시절에서 냈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 생물에 다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뭐 태아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만들어지는 건데, 주로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주로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고,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일종의 성장 인자예요. 그래서 성장에 관계해요. 성장 촉진에 관여합니다. 근데 이 IGF2가 태아 시기부터 발현이 안 되면 없으면 키가 좀 작습니다. G 입장에서는 난쟁이 생쥐가 된다고. 작은 생쥐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IGF2는 이것도 역시 암기 사항이긴 한데 누구한테만 메틸화 시켜요? 그치, 수컷. 두 개만 메틸화를 시켜요. 각인을 시킨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유전자 발현돼요, 안 돼요? 됩니다. 발현이 된다고 했어요. 유전자 발현이 된다. 모계 쪽에서는 발현이 안 돼요. 그렇죠? 모계는 메틸화를 안 시킨다고. 각인을 안 시켜놨으니까. 근데 선생님 이상한데요? 보통 메틸화 시키면은 이 소수성이 많아지고 질소연기가 일종의 변형됐으니까 응축을 할 거고 그러면은 전사인자도 인식을 못하고 그러면 유전자 발현이 안 돼서 보통 메틸화가 되게 되면 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발현이 돼요? 제가 뭐라고 했죠? 얘는 억제를 하는 놈을 억제를 시켜서 발현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인슐레이터 부분을 메틸화 시켜요. 근데 인슐레이터가 메틸화가 안 당하면요. 얘는 IGF2 발현을 억제한다고. 그러니까 억제를 하는 놈을 억제를 시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IGF2가 발현하게 되는 시스템이었어. 그림화 시킬까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인슐레이터가 있어요. 일종의 뭐 매개자 같은 건데. 근데 여기가 IGF2가 있어요. 자, 메틸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어떤 단백질이 와가 붙어서 너희도 있잖아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발휘를 못 해. 그럼 이 케이스는 누구 거? 엄마, 난자에서 왔던 것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빠 쪽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니까 인슐레이터에 메틸기를 붙여요. 메틸기를. CH3 이런 걸. 그러면 이 단백질이 와서 못 붙어요. 그럼 일을 못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 IGF2가 발현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지. 그렇죠? 전사가 돼요. 그 소리지. 이해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유전체 강의는 무조건 아빠 쪽에서만 되는 거예요? 유전자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유전자마다. 그래서 유전자마다 아빠, 엄마 상이합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상이. 그러니까 아빠 쪽에서의 대명사가 IGF2예요. 엄마 쪽에서는 이거 우리 교재에서는 하긴 했는데 H19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얘는 IGF2입니다. 근데 H19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생물학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때문에 하냐, 유전체 강의는 무조건 아빠한테만 일어난다 이 생각 가질까 봐 그래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있는데 얘네들가 생식세포인데 뭐를 보셔야 되면 아빠 쪽의 생식세포가 중요하다고. 아빠 쪽의 생식세포. 자, 아빠 쪽에서만 얘만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엄마 쪽은 아예 발현을 안 한다고. 여기는 발현을 못 해요.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다고. 발현을 못 하는 거야. 가더라도. 그러니 여기가 플러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모두 정상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발현을 시켰는데 그게 만약 돌연변이 유전자였다.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작은 생쥐가 된다는 거야. 엄마 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엄마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모계에서부터 전달된 IGF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 않는다. 맞는 말, 그렇죠? 맞는 말. 부계에서만 발현됩니다. 이것도 발현된 거예요. IGF2가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발현은 됐지만 걔가 기능을 못 가지니까 작은 생쥐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 그 다음 니은 디귿은 뭐만 잘 보면 될까요? 수컷만 잘 보시면 돼. 수컷만. 가의 수컷. 암컷이 중요치 않습니다. 암컷은 발현을 안 시킬 거니까.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얘네. 플러스 마이너스 있네. 플러스 마이너스. IGF2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면은 플러스를 가지게 된 플러스를 전달하면 정상.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작은 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작은 생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플러스를 주면은 뭐가 된다? 정상을 주는 거고, 만약 그 정자가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작은 생쥐가 될 거예요. 그게 뭐 1대1이겠지. 그죠? 그 다음, 디귿. 다의 수컷을 봅니다. 나의 암컷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다의 수컷이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발현은 시키지만 돌연변이 된 거니까 모두 어떻게?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모두 작다는 이 문장 맞아요.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자, 조금 더 갈게요. 2번 갑니다. 여기가 지금 음영이 좀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얘가 지금 질환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도 질환이고요. 여러분들은 다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네. 얘가 질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질환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집안에 상염색체 우성이라고 했어요. 상염색체 우성. 그리고 혈액형. 일단 혈액형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다 해야 되는 건가? 뭐 풀이하는 과정이니까 다 할게요. 그럼 얘가 A와 B가 있고, 얘는 OO가 있고, 얘는 이제 BO가 되겠네. 그렇죠? 얘 때문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AO가 되겠네. 그렇죠? O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일단 B인데,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AO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 보면 B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O가 왔을 거고, 근데 얘가 A네. 그러면 얘가 당연히 얘도 뭐를 가져? O를 가졌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얘는 AB. 그럼 혈액형에서 이 가계도에서 유전자형을 모르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을 해냈네. 이 유전병 이렇게 유전자와 혈액형 유전자는 연관돼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20cm모간이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혈액형 유전자와 우리는 유전병 일으키는 것을 ABO를 빼고 다른 거로 뒤로 할까요? 뒤로 하자. 뒤로 할게요. 그러면 얘는 20cm모가 20%. 자, 그랬을 때 2-3번의 혈액형 유전자는 BB다. 틀렸다. 그렇죠? BO라고 풀었습니다. 그렇죠? BO. 그다음 여기는 질환은 이제 풀어야 되겠네. 질환은. 그러면 3-1번이 혈액형이 AB형인 정상 남자 결혼할 때 유전병을 가진 확률은 얼마냐? 자, 일단은 여기가 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질환이에요. 라지 D는 반드시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이쪽은 스몰 dd겠지. 그죠? 스몰 dd. 그럼 여기가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D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정상이라 했으니까 스몰 dd요. 그렇다면 여기는 스몰 d구나. 나머지도 여기 스몰 dd입니다. 왜냐면 정상이니까. 근데 여기도 스몰 dd예요. 그 다음 밑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다 모두 다 스몰 d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질환이니까 라지 D 있을 거고 여기도 라지 D 스몰 d겠네. 그럼 여기도 스몰 d를 갖고 있다는 소리네. 그 다음에 얘는 스몰 dd예요. 됐죠? 그 다음 연관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O 쪽에서는 요거 오네. O 쪽에서.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다시 좀 복잡해졌으니까 즉 O하고 스몰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 A와 빨간 거랑 그냥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B는 이제 일단 2-2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를 좀 알아야 돼요? 3-1번이 이거네. 3-1번. 3-1번 같은 경우는 OD가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B가 여기네. 그럼 B가 여기고 그럼 요쪽이네. 그럼 B에서는 무조건 D일 거 아니야. 이건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네. B하고 스몰 d라고 해야 되겠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자, 얘는 BO인데 B는 여기밖에 없지. 그럼 얘는 스몰 dd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렇게 가져가야 돼.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가야 돼. 그렇죠? 이제 요건 이제 바꾸고 요렇게 바꿨다고. 됐죠? 다시 BO 그리고 스몰 d, 라지 d. 그럼 일단 3-1번은 풀었어요. 거기가 정상인 AB형, 정상인 AB. 그러면 정상일수가 스몰 dd예요. 스몰 dd. 그렇게 결혼했을 때 어떤 아이가 유전병을 가진 AB형을 얻었을 때 태어난 확률 AB. 그러면은 일단은 A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요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얘를 가지고 갈 거야. 그렇죠? 그럼 요건 해결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유전병을 가지려면 라지 D를 가져야 돼. 그럼 이렇게 돼야겠네. 결국 교차가 돼서 나오는 아이가 나와야 돼. 교차가.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확률 계산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가야 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얘를 가지고 감수 분열을 하면 배우자가 4종류가 나오겠죠. 배우자가 4종류 나올 건데 어떻게 부모형 근데 교차되는 애들도 나오겠네. 그럼 라지 B를 먼저 쓸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부모형이에요. 부모. 요게 뭐라고요? 교차. 그런데 교차율 얼마? 20%.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고요? 20%.
그럼 이거 10% 나온다는 소리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20을 빼면 80이죠. 그럼 40%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10분의 1. 그럼 얘가 선택될 수 확률은 얼마? 10분의 1. 그렇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퍼센트로 가고 싶어요? 네. 그럼 얼마? 5%. 그렇지. 5%. 그렇죠? 근데 이 10%를 했으니까 틀렸다. 그렇죠? 5%. 그럼 디귿이 답인 것 같은데. 3-3번에 3-3번 요거네요. 그렇죠? 맞나? 유전병은 2-2번에 2-2번이 이거거든요. 그 생식세포의 형성 시 교차가 일어났다.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가 B를 가져야 돼. 그럼 B는 이쪽이지. 그러면 얘가 어디서 왔다? 2-2번에서 왔는데 라지 A와 라지 D 교차가 일어나서 생긴 것이다. 2-2번. 아, 요 녀석이 OD였고, 맞죠? 이거 아닌데. 아, 그렇네. 자, O 같은 경우가 여기는 이쪽에서는 스몰 D밖에 없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잘못했구나. 2-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A가 왔는데 A는 무조건 스몰 D겠네. 그렇죠? A니까. 그럼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2번. 제가 잘못했어요. A하고 무조건 뭐가 와? 스몰 D가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요렇게 와야 되겠네.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 왔겠네. 그쵸? 그래서 O하고 라지 D.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애가 나와야 된다?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로스. 그쵸? 이렇게 교차해서 되네. 맞죠? 오케이. 그래서 교차가 일어나서 생긴 결과이다. 따라 답은 2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볼까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가는 추파리 질병 X에 대해서 저항성과 관련되는 상염색체 유전자의 즉 얘네들은 제한요소, 우리 이제는 이제 제한요소는 압니다. 그렇죠? 특정 염기소를 인식해서 절단하는 애. 그래서 이제 전기홍동 했어요. 일종의 RFLP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종의 개인 지문이 될 수 있다. DNA 지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만 그거를 똑같이 해서 각각의 기억이라는 초파리, 니은이라는 초파리, 디귿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초파리도 EN일 거니까 기억은 뭐를 들고 있더라? A 플러스를 들고 있다. 이거 그대로 가니까. 그럼 니은은 A 마이너스를 들고 있다. 그럼 여기는 둘이가 섞였죠. 그러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형 접합자일 때 우성과 열성을 논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X에 대한 저항성을 봤는데 A 플러스는 저항성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는 저항성이 있는 건데 얘가 누구하고 똑같다? 얘하고 똑같다. 그렇다면 누가 우성이다? A 마이너스가. 그렇죠? A 마이너스가 A 플러스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는 우성인데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 X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됐음. 자, 일단 요건 하나 풀었습니다. 그 다음 맨델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뭐 써야 돼요?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을 써먹었어요. 이 소리겠죠. 그렇죠? 맨델 집단. 그럼 초파리 개체군이 1000개가 있었는데 X에 대한 저항성 있는 개체수가 3600이래요. 그 말은 A-, A 플러스, A-A가 3600이라는 소리. 그렇다면 A 플러스는 토탈 얼마에서 1000에서 3600을 빼면 얼마가 된다? 6400이 될 거야.
그렇죠? 왜냐면 토탈이 1000이었으니까. 그렇죠? 아, 만이었구나.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편하게 좀 가려면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 할게요. 우성의 대류전자 빈도를 P라 하고 열성의 대류전자 빈도를 Q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일종의 뭐에 대한 이야기야? Q제곱인 거야. 이게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즉 Q제곱은 만분의 6400이에요. 그러면 없앨 수 있는 거 없애버리고 결과적으로 8864니까 10분의 8이네. Q는 따라서 Q는 10분의 8. 그 P 플러스 Q는 1이었으니까 따라서 P는 10분의 2. 즉 Q가 A 플러스에 대한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그럼 어떤 거 들고 와도 못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체군에서 A 유전자형이 디귿과 같은 디귿이라는 녀석 2형 접합자였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주어졌어요. 얘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과 암컷이 어떤 암컷이 임의의 수컷과 교배를 해서 임의의 수컷과 수컷은 여기 중요치는 않지만 왜냐하면 상염색체 있다고 했으니까 자손이 태어날 때 그 자손에서 X에 대한 저항성이 있을 확률은 그럼 X에 대한 저항성이 있으려면 A-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제 두 가지로 가야 돼요. 어떻게 두 가지냐? 얘네들 중에서 첫 번째 A-가 선택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A 플러스가 선택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 수가 있죠. 그럼 A-가 선택되든 A 플러스가 선택되든 두 가지 쪽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일단 2분의 1. 그러면 A-가 선택됐으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녀석이 오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유전자 풀에서 A-를 끄집어내든 A 플러스를 끄집어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100% 아무거나 와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저항성 띄고 있는 애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정자를 꺼내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가 A 플러스가 선택되면 얘가 열성을 선택했으니 반드시 어떻게 A-가 와야 돼. 그럼 A-가 선택될 수 확률은 얼마? 10분의 2. 그래서 반드시 얘가 와야 돼. 어떤 애가 와야 된다고요? A-가 반드시 와야 돼. 그 유전자 풀에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뭐 얘네들이 따로따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따로따로. 그렇다면 어떻게?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 될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0분의 6이 되겠네. 근데 퍼센트를 물어봤어요. 그럼 따라서 곱하기 100. 그럼 얼마? 60%. 그렇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이런 삼정, 검정, 교배 이런 것도 많이 연습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초파리 구분 날개 CU, 그 다음 검은 몸 E, 그 다음 안갈색 눈은 SE. 실제 저런 유전자가 저렇게 표현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좀 센스지. 구분해서 CU를 따시고 여기서 E를 따셨고 여기서 SE를 따셨어요. 원래 이름은 다릅니다. 어쨌든 되게 센스적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연관되어 있대요. 이 세 개가. 그리고 요렇게 된 암컷과 즉 이형접합자죠. 그 다음에 수컷은 얘네들은 다 플러스가 와일드 타입이고 이게 돌연변이형이거든요. 그럼 일종의 뭐냐? 검정교배 하듯이 한 거야. 검정교배.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의 수컷은 열성의 유전자이니까 다음 세대의 표현에 영향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CUE, SE만 주니까 다음 개체는 영향 안 줍니다. 그럼 얘네들끼리 어떻게? 교차를 하게 되면 그 표현은 달라지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정상이란 소리는, 그 자손이 정상이란 소리는 얘가 뭘 들고 있더라? 플러스만 들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여기는 CU, E, SE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쟤는 열성이니까 모두 다 정상형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여기는 표현을 안 할게요. 얘는 표현에 영향 안 주니까 나머지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굽은 날개는 CU, 검은 몸은 E, 안갈색은 S예요. 그 다음 굽은 날개는 CU, 검은 몸은 E예요. 그런데 쌤, 색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면 뭐예요? 플러스, 정상이라면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은 검은 몸만 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고? 정상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검은 몸 이, 암갈색 눈. 그러면은 날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 플러스란 소리예요. 나머지도 그렇게 CU, SA가 있고 플러스. 그리고 굽은 날개 CU 플러스. 안갈색 눈 SE, 나머지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COE, SE 순서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차율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종의 3점 검정 교배거든요. 그러면 3점 검정 교배에서 제가 뭐 찾자고 했어요? 첫 번째, 부모형 찾는다. 부모형은 항상 어때요? 많은 거. 그러니까 어떤 애가 부모형이야? 제일 많은 얘네들이 뭐다? 부모형. 그러니 한 염색체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돌연변이 형태로 있겠다. 아직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일 적은 이중교차요. 제일 적은 이중교차. 그래서 두 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아, 떨어뜨렸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이중교차형이구나. 단일교차보다 이중교차가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중교차형까지 찾아서 뭘 비교해야 된다? 부모형과 비교해서 바뀌어 있는 것이 중간 유전자. 바뀌어 있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플러스 하고 얘를 비교했더니 뭐가 바뀌었어? CU가. 그럼 CU가 뭐라는 소리예요? 중간 유전자. 또는 뭐 이렇게 비교를 하셔도 되겠죠. 얘하고 누구하고 얘를 비교했더니만 또 역시 CU가. 따라서 우리는 유전자 지도를 그릴 때 CU가 중간입니다. E가 앞에 있든 SE가 뒤에 있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CU가 중간이다 라는 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이게 좀 불편해. 불편해서 어떻게 CU를 중간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여기다 쓰면 더 그렇지. 그럼 CU를 중간으로 갖다 놓고 나머지 1을 앞으로 쓸까요?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얘는 CU를 중간으로 가고, 물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나는 그냥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불편해 보여서. 그래서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좀 바꿀게요.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나머지 2 SE, 얘도 CU가 중간에 오고 플러스 SE, 그래 CU가 중간에 오고 나머지는 플러스 그 다음 플러스 그리고 SE 플러스 이렇게 바꿔놓은 게 좀 편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도 단위 퍼센트 교차율 구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CU하고 이 사이에 교차율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크로스된 거. 크로스된 걸 골라야지. 그럼 일단은 분모는 1000입니다. 1000. 전체 1000에서 크로스된 걸 고르자는 거죠.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다. 바뀌었네.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플러스 이건 아니구나. 그럼 네 가지만 고른다. 그럼 어떤 애 골라야 돼? 얘 고르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쟤네들을 분자로 가서 87 더하기 16 73
24 곱하기 100. 그러면 이거 40, 160, 200, 20%. 그래서 20% 얘는 20%. 그러니 기억이 맞다. 그렇죠? 20지도 단위 20cm 모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중에 풀고요. 디귿. CU가 중간인데 저거 완전히 틀렸죠. 그렇죠? CU가 중간으로 들어와야 돼. 이가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중교차에서 생긴 자수는 단일 교차율로부터 계산된 기대치보다 많다? 일치계수 이야기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도 구해야 돼요. 이 교차율을. 그러면 CU와 SE 간의 교차율도 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중교차의 빈도를 구하고 싶으니까. 교차율은 그럼 이제 녹색으로 가볼게요. 또 크로스 되는 거 골라야 돼요. 얘는 안 되죠. 얘 골라야 되겠네. 얘 안 되네. 얘 골라야 돼요. 얘 안 되네. 얘 골라야 돼요. 얘. 그러니까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입니다. 그래서 1000에 112 더하기 16 24 더하기 98 곱하기 100. 그러면 40 210 250 25%. 오케이. 25%. 그래서 여기는 25%. 선생님 근데 굳이 왜 CU하고 SE 간의 교차율을 구해야 돼요? 니은은 풀고 있는데. 자, 지금 뭐라고 했냐? 이중교차에 생긴 자수는 단일 교차율로부터 계산된, 즉 E하고 SE 사이에서 이중교차가 될 수 있는 것은 단일 교차를 통해서 구한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얘와 얘 사이는 20% 확률로 단일 교차가 돼요. 얘와 얘는 25% 확률로. 그렇다면 E와 S의 이중교차가 될 수 있는 빈도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20% 곱하기 25% 하면 두 번이 교차지.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 0.2의 확률로 한 번의 교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0.25의 확률로 또 한 번의 교차. 그게 단일 교차율로부터 구한 이중교차의 빈도지. 그렇죠?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긴 자수는 요 동그라미 친 거 요거죠. 16, 24 얼마? 40. 그럼 1000에 대한 40. 0.04네. 맞아요? 그러니 위쪽에서는 0.04. 맞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실험 관찰된 이중 교차의 뭐 자손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럼 이거는 뭐다? 일종의 이론적인 거지. 기대되는 이중교차 비율, 빈도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럼 0.2 곱하기 0.25가 이거 얼마죠? 0.05겠네. 그러니까 5분의 4다. 그렇죠?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이론적인 게. 실제적인 거 더 작다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 생긴 자손은 많다 하면 안 되지. 항상 적어요. 실제는. 항상 적습니다. 항상 적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 뭐죠? 일치계수지. 일치계수 아니에요? 일치계수가 뭐 1이라는 것은 간섭이 제로다 라고 했던 거. 간섭 뭐예요? 간섭은 하나의 교차가 일어나고 나서 다른 교차를 되는 것을 막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일치계수가 1은 아니지. 그러면 간섭이 조금 적용을 됐다는 소리지. 그렇죠? 다른 교차를 막았다는 소리인 거. 그렇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5번 갈게요. 하디바이거 평형 P 플러스 Q P제곱 2PQ Q제곱 이거 써야 되겠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상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상염색체. 하디바이프 평형. 그리고 열성이라고 해줬어요. 백색증, 알비노증. 자, 일단은 뭐 유전자형을 우리는 라지 스몰 a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열성이라 했으니까 스몰 aa, 스몰 aa. 그러면은 여기에 스몰 a가 반드시 있을 거고 따라서 이형접합자. 그 다음에 1-1이 스몰 a니까 그때 정상이라 했으니까 모두 다 이형접합자. 라는 가계도의 유전자형은 다 풀었습니다. 2-4가 라지 스몰 a입니다. 라지 스몰 a. 이미 남자 결혼해서 또 역시 유전자 풀에서 각각의 정자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백색증이면 스몰 AA가 나올 확률은 단 이 집단에서 백색증은 9%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스몰 AA 빈도 즉 Q제곱이 얼마다? 100분의 9라는 소리네. 따라서 Q는 얼마? 10분의 3. 그럼 따라서 P는 얼마? 10분의 7. 됐죠? 그러면 결국 여기가 지금 스몰 a에 대한 거고 얘는 라지 a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 2분의 1. 이건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정자라는 어떤 유전자 풀에서 스몰 a가 선택을 받아야지. 그게 얼마? 10분의 3. 맞아요? 정자라는 풀에서. 그럼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 그러면 20분의 6, 10분의 3 이렇게 되나? 제대로 한 거야? 20분의 3. 죄송합니다. 20분의 3. 그럼 20분의 3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이게 15%가 되겠네. 그렇죠? 15%. 따라서 답은 5번. 5번. 자, 6번 갑니다. 상염색체 우성이라고 했고요. 상염색체 우성. 우성.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밑에 나와보니까 라지 스몰이니까 유전자 좀 바꿔야 되겠네. 라지 스몰 A 말고 B로 합시다. B. 그러면은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B. 그럼 얘는 스몰 BB. 그럼 얘는 라지 B. 그 다음에 여긴 스몰 B가 있을 거고 얘는 스몰 BB. 자, 그랬을 때 X 유전자 A라는 유전자 연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아까 했던 그거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바로 표현할게요. 1-1은 스몰 AA, 스몰 AA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번은 2-1번은 이건가?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1-2번은 라지 AA 됐고 그 다음에 2-2번은 라지 AA.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것밖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바꿔놔야 되겠네. 얘를 라지 A 하고 B로 바꿔놓고 그럼 요거 가져갔어요. 그럼 요렇게 되겠네. 라지 B 하고 스몰 A 이렇게 바꿔놔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라지 A, 스몰 B. 그럼 스몰 B가 스몰 B는 이쪽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2-1번과 자, 2-1번입니다.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A. 2-2번, 2-2번은 딱 뭐 정해졌네요. 스몰 B, 라지 A, 스몰 B, 라지 A. 했을 때 이 아이가 2-1번과 같은 RFLP, 2-1번의 RFP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A를 가지고
그리고 유전병 X를 가져야 된대요. 그럼 라지 B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라지 B가. 자, 그런데 일단 여기 얘는 이것밖에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얘만 있을 거고 이건 고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반드시 와야 돼? 라지 B가. 그렇죠? 요렇게 오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얘가 요렇게 오면 돼. 얘는 요거고. 그랬을 때 유전병 X를 나타낼 확률은 단 여기 거리가 얼마? 20%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무조건 여기서 100% 무조건 나오니까 얘에 대한 것은 곱하기 1이 될 거고 100%. 그러면 이쪽은 그냥 2분의 1 하면 될까요? 안 되지. 안 되지. 왜냐하면 교차형이 나올 거니까. 교차형이 나올 거니까. 즉 2-1번에 생식세포의 비들을 한번 볼게요. B는 어떻게 나올 건지. 일단 부모형 줬고, 그냥 여기다가 부모형 줬고, 부모형 교차. 그러면 라지 B를 먼저 쓸게요. 그다음 라지 A 이거 교차입니다. 그 다음 스몰 b, 스몰 a 이거 교차예요. 교차. 근데 20%라며 이 토탈이 20이에요. 그럼 얘네들 10 나올 거고, 그럼 또 역시 100에서 20 뺐으니까 80. 그럼 이쪽은 40, 40이 나오겠네. 그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겠네? 얘가? 그러니까 10분의 4. 그렇죠? 그래서 10분의 4, 10분의 4. 그렇죠? 그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10분의 4. 퍼센트로 갔어요? 40%네. 따라 답은 3번. 7번 갑니다. 페닐알라닌 수산화 요소,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시레이즈네. 뭐에 대한 질병이요? 페니케토뉴즈, PKU다. 그렇죠? PKU. 그래서 얘는 이제 PKU일 건데, 뭐 이걸 숨겨왔죠.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페니케토뉴즈. 자, 그래서 PH라는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가 없어서 페닐알라닌이 축적되고 그것이 독성인 페닐피루부산, 페닐피루부산이 페닐케톤이었단 말이죠. 자, 연습도 합시다. 티로신은 OH도 있죠. 근데 페닐알라닌은 수산기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주어졌네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X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X는 뭐예요? 열성. 그치? 부모에게서 없었던 형질이 자손에서 나오면 열성. 근데 우리는 뭐 PKU가 열성인지 알고 있었지만 얘 때문에 X는 열성 질환이구나 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 집단에서 X의 발병률은, 근데 이 집단이 맨델이 집단인가요? 아, 그렇네. 하디 마이그 평형이 있대. 그렇죠? 그러면은 맨델이 집단입니다. 따라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뭐 얘를 스몰 a Q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4만 분의 1이다. 따라서 Q는 얼마? 200분의 1. 따라서 P 플러스 Q는 1이었으니까 P는 얼마? 200분의 199. 그렇죠? 얘를 스몰 a로 놓고 얘를 라지 a로 봅시다. 일단은 그럼 뭐를 물어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혈중의 페닐피르브산의 농도, 그쵸? I는 PKU니까 페닐피르브산의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페닐알라닌 하이드로시 레이즈가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X는 열성이다. 프로스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었지만 부모에게서 없었던 형질이 나왔으니까 열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닐알라닌이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증상이 완화돼요? 낮은 거 써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페닐알라닌 주면은 티로신을 바꾸지 못하니까 페닐포유산 나오니까. 특히 낮은 음식을 뭐라고 했어요? 페닐라.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이 적은 우유 이 소리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PKU로 판정받았던 신생아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이용접합자네요. 그럼 EPQ네, EPQ. 그럼 얘네 곱하면 되겠네. P가 얼마? 200분의 199. 그다음 Q가 얼마? 200분의 1. 그러면 20000에 199. 2만분의 199. 네, 틀렸다. 이로 바꿔야 되는데. 따라 답은 1번. 그렇죠? 8번 갑니다. 피트 시절에 목의 영양 유전자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목의 영양 유전자 뒤에 등장할 건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목의 유전이란 말을 안 쓰죠. 머터나 이펙트란 말을 쓰죠. 근데 MD에서는 이 목의 영양 유전자를 목의 유전자라고 놓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원래 좋은 표현은 아니다. 목의 유전자는 엄마의 DNA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색소체 DNA가 넘어가, 그거 목의 유전이에요. 근데 여기 목의 영양 유전자는 DNA가 넘어가는 게 아니죠. 뭐였어요? 난자의 세포질에 존재했던 어떤 애들, mRNA나 그 DNA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프로테인이 자손의 표현형에 자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을 할 때 난할 초기 때 전사를 대부분 안 하고 번역만 하다 보니까 목의 영양 유전자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인간들은 포유류 같은 경우는 난할 초기부터 전사도 하고 번역도 하니까 우리는 목의 영양 유전자가 거의 없다. 그런데 좀 하등한 애들은 난할 초기 때 전사를 안 하고 번역만 하다 보니까 난자의 세포질에 있었던 이 mRNA가 영향을 주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형질 A에 대한 건데 형질 A는 어디 있다? 상염색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쌍이고 우열관계는 명확하다고 했고요. 형질 A는 열성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몰 AA를 라고 표현할게요. 스몰 AA일 때 뭐가 나온다? 형질 A가 나옴.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그림의 형질 조사인데 가의 형질, 가라는 건 얘인가요? 형질 A에 대해 유전자 우성 동형 접합자이다? 그러면은 쟤는 뭐로 놔야 돼요? 라지 AA로 놓으면 되지 않을까? 물론 얘부터 또 해볼게요. 왜냐하면 항상 목에 영향할 때는 엄마가 중요해. 그렇죠? 엄마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왜냐하면 엄마가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가 스몰 AA면 자손은 유전자가 뭐가 되든 상관 안 해요. 라지 A가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고 무조건 뭐가 나온다? 형질 A가 나온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 근데 피트 시절에서는 달팽이 폐각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뒤쪽에 있는데 무조건 나의 어떤 표현형은 엄마가 결정한다. 엄마가. 즉 여기 난자를 만들 때 난자에서 라지 A라는 mRNA가 없기 때문에 자손은 형질 A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럼 만약 이런 거예요. 엄마가 라지 A를 하나라도 들고 있으면 즉 라라든지 라스를 들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자손이 유전자가 스몰 AA가 되든 간에 그 자기 유전자는 상관없어요. 자손은 형질 A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옴. 이 소리. 되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라지 A를 하나라도 들고 있으면 난자의 핵은 스몰 A가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주는 여포 세포들이 라지 A라는 mRNA를 공급할 거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형질 A는 안 나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밑에 자손이 어떻게 형질 A가 있다는 소리는 이때 엄마는 반드시 뭐란 소리예요? 스몰 AA. 그렇죠?
밑에 형질이 다 나왔으니까. 요 개념이잖아요. 그죠? 요 개념. 그죠? 저는 이 문제 풀 때 여기 동그라미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암컷 미루고 있었다? 처음에. 어?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옆에 보니까 작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이제 엄마구나. 엄마가 이러니까 여기도 스몰 A 뭐 이러고 있었다고. 처음에. 근데 여기는 옆에다 이렇게 했다고. 보통 네모로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엄마가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밑에가 어떻게? 또 역시 형질 A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반드시 뭐예요? 스몰 A라고. 그쵸?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여기는 뭐라고요? 얘네들은 우성의 동형 접합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라지 AA라고 했어요. 왜? 여기는 주어졌으니까. 우성의 동형 접합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전자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얘라는 소리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뭐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의 어떤 표현형은 나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유전자가 나를 결정한다. 이게 목의 영양 유전자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가와 나의 교배에 의해서 F1, 여기는 요 F1은 모두 형질 A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동일하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얘가 우성 동형이고 이렇게 되니까 모두 어떻게? 라지 스몰 A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은요. 나는 얘인가요? 스몰 a. 마는 그것도 스몰 a. 그럼 모두 열성의 동형접합자.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디귿요. 다는 라지 스몰 a죠. 그럼 다와. 디귿이 여기요. 형질 A가 있는 수컷. 그러면 여기 얘가 암컷이네. 암컷이 중요하지. 형질 A가 있는 수컷. 얘는 뭐 중요치 않습니다. 뭐가 와도 상관없으니까. 태어난 개체는 모두 형질 A를 가지고 있다? 모두 형질 A가 없겠네. 그렇죠? 요게 있으면 형질 A가 없습니다. 모두 형질 A가 없음. 그렇죠? 그 자손이 스몰 AA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따라 답은 기억과 니은. 자, 9번 갑니다. 9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는 복제 전사 번역인데 복제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2문제, 3문제? 그 다음에 전사도 더 적어요. 한 2문제? 그래서 복제 전사까지만 해서 5문제 하고 여기 나머지 뭐 7문제 하고 그렇게 푸는 걸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또 역시 맨델 집단입니다. 하디 바인벌 평형. 그런데 이 유전병 B는 2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유전병 B가 있는데 얘는 다시 둘로 갈린다. B1 타입과 B2 타입으로 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B1과 B2를 유발하는 각각 대리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위치하는 열성 유전자래요. 열성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는데 여기가 뭐 B1 이러면은 얘가 B1 유전병이 된다는 거죠. 유전병. 그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서 B2 이랬을 때 B2 유전병이 된다. 이 소리예요. 열성. 그런데 유전병 B의 환자는 얼마? 인구 8,000명당 1명이래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전체가 8,000명당 1명의 비율로 유전병 B가 된대요. 그러면 그 유전병 B는 다시 B1과 B2로 나눈다고. 그 8,000분의 1 중에서 B1 타입이 있을 거고 B2 타입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맨델 집단에서 환자 100명당, 즉 8,000분의 1의 확률로 나왔던 그 환자들을 조사하는데 다시 100명당 B1과 B2의 환자 수를 측정했는데 B1은 80명이고 B2는 20명이래요. 즉 80%는 B1이고
즉 이런 스타일이 얼마? 80%가 된다는 소리고 이런 스타일이 20%가 된다는 소리야. 그 100명을 모집한다면 되겠죠. 그랬을 때 B1과 B2를 유발하는 대류전 빈도를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B1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이게 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Q제곱 맞는데 일단은 8000분의 1인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왜냐면 B1 타입은 거기서 80%가 있으니까. 즉 곱하기 10의 분의 8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요거 날리고 그러니 Q제곱이니까 따라서 Q는 얼마? 10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B2도 하는 거죠. 그죠? B2는 Q제곱인데 그게 일단은 8000분의 1의 확률이긴 한데 우리는 10분의 2가 20%만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4로 가고 따라서 Q는 200분의 1이에요. 따라서 100분의 1, 200분의 1.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